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정말 많이 하는 말이지요. 아이를 달래고 싶어서 더 크게 울지 않았으면 해서 얼른 마음이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아이의 감정 조절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위로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전혀 다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아직 아픈데 엄마 아빠는 벌써 괜찮다고 말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보다 빨리 감정을 숨기고 참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장난감이 망가져 울고, 친구와 다투고 울고, 넘어져서 아파 울고, 심지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크게 속상해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괜찮아. 그만 울어. 별일 아니야. 이 정도로 왜 울어? 하지만 아이의 뇌는 아직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힘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 때 필요한 것은 빠른 진정 명령이 아니라 먼저 감정을 알아차려주는 어른의 반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는 아이에게 괜찮아 보다 먼저 해주면 좋은 5가지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쓸 수 있는 짧은 말과 행동들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아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스스로 진정되는 힘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바로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이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난감이 깨졌다면 새 걸 사주겠다고 하고, 넘어졌다면 안 아프다고 말하고, 친구와 싸웠다면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감정은 아직 해결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필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속상했구나. 깜짝 놀랐구나. 많이 아팠구나. 아주 짧은 말이지만 아이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 마음이 보였다는 느낌을 받으면 아이의 긴장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반대로 아이가 울고 있는데 바로 괜찮아 라고 하면 아이는 감정을 건너뛰고 결론만 들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바란다면 먼저 감정부터 받아주세요. 두 번째는 울음을 멈추게 하기보다 울 수 있는 안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울면 불안해집니다. 특히 바뀌거나 아침처럼 시간이 부족한 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울어. 울지 마.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울음을 멈춘다고 해서 감정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조금 울어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울고 싶을 만큼 속상했구나. 아이는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경험이 쌓여야 아이는 나중에 더 큰 감정이 올라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조절력은 울음을 참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다시 안정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랍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곧바로 묻습니다. 왜 울어? 누가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 물론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창 울고 있는 순간에는 질문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뇌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먼저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이야기해 줄래?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 말은 아이에게 2가지 신호를 줍니다.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부모님의 조급함이 줄어들수록
아이의 감정도 더 빨리 정리됩니다. 네 번째는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밀려서 울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바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다음엔 밀지 말라고 말해. 선생님께 이야기해. 너도 당당하게 해. 모두 좋은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 정말 속상했겠다. 친구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팠구나. 엄마라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 공감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이후의 해결책도 더 잘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공감 없이 해결책부터 들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행동 교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정받을 때 정리되고 정리된 뒤에야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진정된 뒤 아이가 스스로 회복한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췄을 때 흔히 이제 괜찮지? 하고 넘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감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이가 울다가 조금씩 숨을 고르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장난감을 집어드는 과정은 사실 작은 회복의 연습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울었지만 다시 차분해졌네. 속상한 마음을 잘 지나왔구나. 말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아이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이런 피드백은 아이 안에 나는 감정에 휩쓸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안정될 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남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올 때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아직 문 앞에 서 있는데 부모님이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속상했구나. 그 다음 엄마가 옆에 있어.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이제 괜찮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같은 위로라도 아이가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빨리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받고 스스로 가라앉는 경험입니다. 부모님의 짧은 공감 한마디, 기다려주는 몇 초, 해결책보다 먼저 건네는 따뜻한 표정이 아이의 감정 조절력을 키워줍니다. 아이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 배웁니다. 감정은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든 마음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울 때 괜찮아를 조금만 늦춰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아이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울 때 가져 어떤 말을 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5가지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건강한 감정 습관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바라봐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